대표님 지난번에 우리 포럼 한번 가셨잖아요. 네. 포럼에서 그린 리모델링에 대한 좀 정부 시책이 지금 활성화되고 있는데 네. 좀 그런 내용들을 오늘은 좀 짚어서 네. 여러분들이 그 리모델링 할 때 그린 리모델링을 반드시 하셔가지고 그 견적을 좀 뽑으시고 그냥 전문가한테 저는 반드시 좀 받으셨으면 좋겠거든요. 네. 그냥 창호 그 다음에 뭐 벽지 이런 것이 그 주된 내용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런 내용들을 우리 대표님이 좀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디서 어디까지 설명을 주시라는 얘기인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자,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온실가스가 내지는 에너지를 사용하면 온실가스가 나오겠죠. 그래서 온실가스가 광주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부분은 건물 부분입니다. 건물은 가정 부분과 상업 부분을 두 개를 포함해서 하고 있는데 이 두 개를 포함하면 40%가 넘어갑니다. 거의 2분의 1 정도가 건물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건물, 또 활동하고 있는 건물은 이미 지어진 건물이죠. 그래서 기존 건축물인데 이 기존 건축물은 짓는 그 순간부터 조금씩 가격이 다운되는 측면도 있지만 집으로서 쾌적성이라든지 단열이라든지 기밀에 대한 성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전체 통계를 보면 우리 광주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30년 이상 된 건물의 비율이 50%가 넘어서거든요. 특히 광주도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 50%가 넘어가는 노후 건축물을 그린 리모델링을 해야 된다. 우리는 그냥 리모델링만 생각을 하는데 리모델링은 어떻습니까? 이쁜 창도 달고 이쁜 블라인드 달고 바닥도 좀 바꾸고 그다음에 도배하고 이 정도로 우리는 리모델링 생각을 하는데요. 그 앞에 그린 리모델링이라고 그린자가 붙었습니다. 이 그린 리모델링은 뭐냐면은 기후위기 시대에 에너지 소비라든지 온실가스를 줄이면서 친환경적으로 리모델링을 하는 게 그린 리모델링입니다. 이 그린 리모델링의 가장 큰 이유는 모두 말씀드린 것처럼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그 다음에 효율성 자체는 키우고 이렇게 하는 건데요. 그 바탕에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단열 성능을 높이는 겁니다. 우리가 겨울철에 보시면 어떻습니까? 겨울철에 보시면은 습기 차죠. 특히 유리창에 이걸 이제 결로 현상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특별한 경우가 있으면 대부분 내부 단열을 해놨습니다. 내부 단열이라는 것은 밖에서 단열 소재를 밖에다 붙이면 외부 단열이고요. 안에다 붙이면 내부 단열인데 내부 단열로 되어 있습니다. 왜? 내부 단열로 될 수밖에 없냐면은 그 건축물이 가지고 있는 허가된 면적이 있기 때문에 밖에다 붙이게 되면 면적이 더 커지겠죠. 그래서 우리는 안에다 붙여서 사는 사람들이 면적을 좀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내부 단열을 하는데 이 내부 단열의 문제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모든 면이 다 단열이 되게끔 해야 되는데 꺾인 부분이라든지 기둥이라든지 벽면이라든지 이렇게 된 사이에 이 단열재가 다 못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 바깥의 온도가 안으로 들어오면서 뭡니까? 유리창에 이 결로가 물방울이 생기는 것이죠. 이 결로가 오래 생기면 어쨌습니까? 이게 곰팡이로 변하게 돼서 건강에도 좋지 않을 뿐더러 에너지 소비량 자체가 더 늘어나겠죠. 그래서 단열을 통해서 이걸 잡아야 되고 단열만 잘 돼서 되는 게 아니다. 또 하나 그린 리모델링의 주대한 요소 중에 하나는 방금 이야기했던 기밀과 관련된 부분이다. 아무리 단열을 잘 해놨더라도 창문이나 유리창이나 출입문으로 바람이 들고 나오고가 자연스러우면 어떻겠습니까? 안에 있던 온도, 냉기가 됐든 온기가 됐든 이것이 바깥으로 빠져버리겠죠. 그래서 기밀을 잘 해야 된다. 기밀이라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은 우리 텀블러에 보온병의 뚜껑을 잘 닫는 것이죠. 이 텀블러는 어떻습니까? 사면 중에, 사면이죠. 6면이죠. 6면 중에 위에 있는 부분에만 출입문이 있는 거고 나머지는 둘둘 쌓여져 있죠. 이게 단열과 기밀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밀을 잘 하게 돼서 공기의 흐름이 빠져나가지 않게끔 하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어서 단열과 기밀을 잘 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신축 건축물만 생각하는데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에 우리가 쓰고 있는 건축물이 지금 현재로 놓고 보면 100%지 않습니까? 그 중에 20년 이상을 하면은 60, 70%에 해당입니다. 그 다음에 30년 이상만 되면 또 50%가 넘어가거든요. 그만큼 그린 리모델링에 대한 수요는 늘고 있고 특히 그린 리모델링이 이렇게 수요가 느는 것은
기후 위기와 관련이 돼 있고 그 다음에 폐기물 양과도 관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집을 다 털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집을 어떻게 하면 재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관점에서 나오는 게 기후 위기 시대의 그린 리모델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린 리모델링이 잘 되면은 우리가 평상시 쓰고 있는 에너지 양의 약 70% 정도까지 줄일 수가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양이 돼서 그런 부분들 관심을 갖고 그린 리모델링 부분들을 좀 잘 보실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